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 단체장이 있죠. 단체장은 우리가 직선하는 분이고, 밑에 누가 있을까? 부단체장이 있어, 없어? 부단체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장이 있을 거고, 과장이 내려갈 겁니다. 이분들 우리 뭐라 그래? 보조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비서들 있어, 없어? 보좌기관이라고. 합쳐서 우리 뭐라 그래?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부기관 찾으라고 했을 때 누굴 찾아야 돼? 부단체장 찾아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애들이고, 이거 말고 어떤 업무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우리 뭐라 그래? 사업소라고 그래요. 어떤 지역만 담당하더라가 우리 뭐야? 출장소라고 그래요. 원래 지방 업무인데 일부 독립한 게 있어. 일부 독립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럴 거야. 아까 봤듯이 경찰위원회 어디 소속이다? 시도 소속인데 직무가 독립이에요. 경찰 업무만. 이걸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문제 물으니까 보조 찾으라고 했으니까 누굴 찾아야 돼? 부단체장 찾아야 돼요. 부단체장이 보조기관, 참모들이 보좌기관, 합쳐서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부기관하고 읍면동은 달라. 읍면동은 하부기관이라 하부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하부기관이 누구다? 보조와 보좌 말하는 거고, 부단체장. 하부행정기관이 누구다? 읍면동이, 읍면동. 읍면동. 그 다음에 소속기관에 누가 있다? 요게 직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어요. 소속기관에 누가 있다?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과 직속기관까지가 뭐다?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소속기관. 그 다음에 하부행정기관이 누구다? 읍면동을 하부행정기관이라고 그러고. 다시 용어 정리해야 돼. 부단체장이나 국장, 과장, 실장분들을 우리 보조기관, 그다음에 비서들을 우리 보좌기관, 합쳐서 하부기관. 하부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달라요. 읍면동을 하부행정기관이라고 그러고, 소속기관에 누가 있다?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요 직속기관까지. 자, 내려갑니다. 요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제2요구권은 단체장 거 맞아요. 제2요구권. 그다음에 2번 조심. 원래 임시엔 누가 소집한다?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원들 단체장이었는데 최초다 보니까 이건 아직까지 모이지 못했죠. 지방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냐면 지방의회 가면 누가냐면 지방의회 직원들이 있어요. 지방의회 국장, 지방의회 과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요 최초의 임시는 조심할 게 있다. 단체장도 아니고 지방의회도 아니야. 누가 한다? 지방의회 직원이에요. 지방의회 처장이나 의회 처장이나 또는 국장들이 합니다. 다시 할게. 최초 임시회, 최초야 최초. 최초 임시회 소집권은 지방의회 직원들이에요. 직원이. 답은 2번입니다. 선결처분은 단체장이 하고 선결처분의 사후 승인은 의회가 합니다. 의회가 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단체장이 하거나 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됐지?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네요. 자, 원래 어떤 사무가 있다. 애매하면 누구 거다? 기초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아니면 누가 한다? 광역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누가 한다? 중앙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일단 누가 해라? 지방이 해라. 안 되는 건 누가 한다? 중앙이 하겠다는 겁니다. 1번입니다. 보충성. 틀렸죠? 중앙이 못하는 걸 지방이 한 게 아니고 지방이 먼저 하고 지방이 못했을 때 중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됐죠? 자, 자치권은요. 고유권설이 있고 그다음에 전례권설이 있어. 고유권설은 원래 누구 거다? 원래 지방 거고 전례권설은 중앙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다? 되게 전례권설 또는 제도 보장설이 원칙이에요. 됐지? 자, 어쨌든 자치권은 주권에서 나와요. 근데 이 권한을 중앙이 할래, 광역이 할래, 기초가 할래. 갈라야 돼, 안 갈라야 돼? 가르지 않는 게 2번입니다. 법적 실체가 누구다?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예요. 이 권한을 나누는 배분 형태가 자치권의 배분이라는 거야. 2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켰다.
고유권설이 아니라 전래권설 시각이고요. 맞는 말이고. 네, 일은 있네. 일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별 의미 없겠지? 그래서 적절한 재원 배분 없는 사무이양은 오히려 지방한테 부담입니다. 돈도 없는데 일만 내려온 거니까 지금. 맞는 말이고. 그다음 입법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둘 다 법령의 제약을 받아 안 말.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입법권의 제약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바로 4번입니다. 사무처리에 대한 법규가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둘 다 뭘 위반하면 안 돼? 법령 위반하면 안 돼요. 또 어떤 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보충성이 뭐라고? 일단 누가 해라? 기초가 해라. 안 되면 누가 한다? 광역이. 그래도 안 되면 누가 한다? 중앙이 하겠다는 겁니다. 보충성 원칙. 자, 밑에 있죠? 일단 누구한테 맡겨라? 가까운 정부나 기초한테 맡겨라. 이거 안 되었을 때만 위에서 할 겁니다. 이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방정부가 먼저 하고 안 되어서 중앙이 하고 또 민간이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중앙이 정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맡긴 다음에 안 되는 것만 해달라는 겁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답은 1번입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뭐냐면 자, 중앙정부가 일을 줘 안 줘? 일을 주는데 일을 주려면 다 줘야 돼 안 줘야 돼? 다 줘야 돼요. 관련된 거를. 찔끔찔끔 주지 말고 관련된 걸 다 주라는 게 포괄성 원칙이야. 사무 이양할 때. 자, 엄마가 있잖아. 그 부엌 살림 맡긴데. 근데 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밥밖에 못 해. 그러지 말고 다 줘야 돼 그냥. 포괄성 원칙은 뭐다? 중앙정부가 사무 이양할 때 관련된 거 한 방에 다 주라는 소리예요. 찔끔찔끔 주지 말고. 이게 포괄성 원칙이야.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과 뭐가 있다?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요. 보충성이 뭐라고? 일단 지방에 맡겨라. 안 되는 것만 누가 해라? 중앙이 해라. 포괄성의 원칙이 뭐라고? 중앙이 사무 이양할 때는 관련된 걸 다 같이 주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들어갑니다. 나머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체크해 보시고요. 형평성의 원칙은 중앙 거예요. 그렇지? 형평성의 원칙 중앙 겁니다. 이거는. 내려갑니다. 자,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책임을 명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책임 명확은 뭘까? 자, 어떤 일이 있는데 여기 기초 건지 광역 건지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명확히 줘야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애매하다 누구 거다 그러면 기초가 먼저예요. 그래서 책임 명확성은 비경합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경합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경합한다면 누가 먼저다? 기초가 먼저입니다. 일단 다시 어떤 일을 줄 때 모호하게 주지 말고 명확하게 줘야 돼요. 경합하지 마라. 그다음에 경합한다면 누가 원칙이다? 기초가 먼저다. 밑에 2번입니다. 현지성 원칙 기초 먼저입니다. 경합한다면 이거하고 이 현지 기초 먼저하고 보충성과 헷갈려요. 다른 건 비슷한 건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게 뭐냐면 보충성은 뭐다? 지방 거다. 안 되는 것만 누가 해라? 중앙이다. 이게 이제 보충성이고 기초 우선 그게 아니고 애매해. 이게 중앙인지 지방인지 애매해. 그때 누구 거다? 지방 거라는 겁니다. 느낌 다르죠? 일단 얘한테 줘라. 안 되는 것만 네가 해라. 이게 보충성이야. 근데 이게 얘 건지 내 건지 헷갈려. 그럼 얘 주라는 거야 일단. 이게 바로 뭐다? 기초 먼저입니다. 그렇지? 느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기초가 먼저는 어쨌든 기초가 먼저는 맞는데 헷갈렸을 때 먼저가 기초고요. 그게 아니고 일단 누구한테 맡겨라? 지방에 맡기고 안 되는 것만 개입하라는 게 보충성이에요. 느낌 다릅니다 이거는. 종합은 뭘까요? 지방이 다라는 소리예요. 이 업무가 있다. 부산이 다 맡기라는 이 종합성이야. 부산이 왜 종합일까? 부산은요. 교육도 하고 환경도 하고 복지 다 해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종합성이야. 그럼 중앙 어떻게 할까? 이건 환경부가, 이거는 교육부가 전 부서별로 따로 해요. 이걸 기능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성이 누구 거다? 지방이 되고 전문성이 누가 돼? 중앙이 돼 버려. 됐지?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특별 지방 기관이 아니라 부산 보통이 먼저예요. 부산시가 먼저 해달라는 거야. 기능별 전문성이 특별 지방행정기관이고 종합성이 누구다? 다시 할게. 왜 기능별 전문성이라고? 환경은 환경부가,
교육은 교육부가, 복지는 복지부가 다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갈라지다 보니까 뭐다? 기능별 전문성이 중앙 원칙이에요. 반면에 지방은 안 그래요. 부산시가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환경도 하고 다 합니다. 종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종합성이 누구다? 지방 거, 그다음에 기능별 전문성이 누구 거다? 중앙 거예요. 됐지? 4번 그래서 올라갈게요. 자, 책임 명확이 뭐라고? 일단 갈등 경쟁하게 경합하지 마라. 만약 경합한다면 누가 먼저다? 기초가 먼저입니다. 됐지? 답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종합은 어떤 의미라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모든 걸 부산시가 다 하는 게 종합성의 원칙이에요. 통일성과 달라요. 통일성은 뭐냐면 전국 통일이에요. 통일성은 중앙 거예요. 됐지? 통일성이 아니라 요 지역의 모든 관련된 것을 부산시가 다 하라는 게 종합성이야. 종합성. 그래서 종합성은 지방 거, 통일성은 중앙 거예요. 72번입니다. 자, 사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무는요? only 그 지방에만 관련된 거. 이거 뭐라 그래? 자치 사무라고 그래요. 어떤 거는 지방과 중앙이 겹쳐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단체 위임 사무예요. 어떤 건 only 중앙 거야. 이걸 뭐야? 기관 위임 사무야. 이건 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거야. 자치단체한테 준 거고요. 이건 자치단체의 기관이야. 장에게 위임된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가 뭐다? 지방사무예요. 그렇지? 이건 지방사무가 아니라 중앙이나 위임기관 사무예요. 그때는 이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라 중앙의 하부기관으로 일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가 누가 지방사무다 보니까 누가 관리한다? 지방의회가 관여해요. 여기까지가 조례가 가능합니다. 얘는 지방의회 관여가 안 되고 조례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됐지? 다시 only 지역사무야. 지역사무도 있고 중앙도 있어요. 겹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방사무예요. 됐지? 그리고 이것도 중앙께 있어 없어? 위임한 건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거야. 여기까지는 지방의회가 관여 가능해요. 됐지? 가겠습니다. 자, 지방의회는 기관은 안 돼요. 기관은 지방게 아니라 위임기관 중앙의 사무니까. 됐지? 지방의회는 기관 위임 사무는 관여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1번 맞았어요. 두 번째, 보건소 나왔을 때는 단체 위임이에요. 애워나 몇 개 안 돼요. 단체 위임 몇 개 안 돼요. 기출 문제만 나온 거예요. 애워도. 보건소 이거. 보건소. 병역은 기관 위임이에요. 보건은 단체가 맞는데 병역은 병역, 국세, 선거 이런 건 전부 다 기관 위임이에요. 됐지? 틀렸습니다. 보건소 때문에 틀렸네요. 몇 개 안 됩니다. 다 단체 위임은 자 여러분 이건 누구 거라고? 지방 거야. 자 이거 봐. 저 봐봐. 단체인지 기관인지 자치인지에 따라 통제가 달라져. 이거 자 자치는 원래 누구 거야? 지방 거니까 전액 누가 줘야 돼? 지방이 부담해야 돼요. 만약 중앙이 좀 도와줄 수 있어 없어? 그때는 우리 뭐라 해? 장려 보조금이야. 됐지? 이거는 지방도 있지만 중앙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전액이 아니라 분담을 해야 돼요. 일부는 누가 되고 지방이 되고 일부는 누가 돼야 돼? 중앙이 돼야 돼요. 그때는 중앙의 몫을 대야 돼 안 돼야 돼? 되다 보니 뭐라 그래? 보조금은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단체 위임 사무야. 얘는 누가 줘야 돼? 원래 중앙 거야. 전액 누가 줘야 돼? 위임 기관이 줘야 돼. 위임 기관이 중앙이랑 중앙이 줘야 되고 광역이랑 광역이 줘야 돼요. 지방이 되지 않고 위임이 다 줘야 돼요. 그때는 자기 다 줘야 되지. 교부금이라고 그래요. 교부금 또는 위탁금이라고 그래요. 그치? 요게 바로 요이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지방 거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 위법밖에 안 돼요. 위법. 그렇지? 아, 미안해. 요 지방 거니까 위법밖에 안 되고 사후밖에 안 돼요. 얘도 사후밖에 안 돼요. 사후밖에 안 되지만 중앙도 있어 없어? 있으니까 위법도 되지만 뭐 된다?
부당의 문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치사무는 only 뭐밖에 안 돼? 위법밖에 안 돼. 이 부당은 안 됩니다. 근데 이 단체는 중앙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법도 되지만 부당도 돼요. 얘는 다 됩니다. 위법도 되고 부당도 되고 사후도 되고 모두 돼. 사전 예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통제가 심한 게 누구다? 기관임사무.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이야. 3번. 단체 위임사무는 뭐는 안 된다? 사전 안 됩니다. only 사후만 가능해요. 근데 모두 된다? 위법 말고 부당도 가능해요. 위법을 소극이라고 그러고 부당을 뭐라고 해요? 적극이라고 그래요. 법을 어기는 거는 당연히 통제됩니다. 근데 위법 문제 말고 부당의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자치사무는 전액 누가 된다? 지방이 된다. 사후 통제만 가능하고 only 위법 통제만 가능해. 소극만 가능하지 적극은 안 돼요. 근데 단체는 안 그래요. 사후밖에 안 되지만은 부당의 문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부당과 위법의 문제 행정법 할 것이니까 봐보시고요. 기관은 다 됩니다. 사전 예방까지 가능해요. 그 얘가 제일 강력합니다. 통제가.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이면 누가 돈 줘야 돼? 전액을 위임기관이 줘야 돼요. 중앙이 위임했다. 국가가 주는 거고 광역이 위임했다. 그럼 시도가 줘야 돼요. 기초한테. 그래서 전액 줍니다. 전액을. 반면에 단체는 분담해요. 전액 줄 수도 있고 일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액이다 무조건 기관. 전액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더라 단체. 전액 지방이 부담해야 돼. 이건 자치사무예요. 전액은 지방권이에요. 이거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어디까지 지방권하고 단체 위임까지가 지방사무예요. 됐지? 자, 3번이면 옳지 않은 겁니다. 기관 임사무 누가 줘야 돼? 틀렸죠. 공동이 아니라 전액 위임기관이 줘야 돼요. 전액. 공동은 단체 위임사무야.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단체는 보다시피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된 거야. 2번 맞았죠. 지방정부 그 자체 위임된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구 사무? 지방사무니까 지방의회 관여 가능하고 조례 제정이 돼요. 어디까지? 단체 위임까지. 이건 기관은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관여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2번 맞았습니다. 3번 맞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어디까지만? 단체 위임까지만 조례가 제정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자치사무는 뭐밖에 안 된다고? 위법밖에 안 된다니까 부당의 문제, 공익의 문제는 안 돼요. 공익은 불가능하고 합법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익이 적극적이고 합법이 소극이에요. 근데 단체는 안 그래요. 어디까지 가능하다? 합법 문제뿐만 아니라 부당 문제까지 가능합니다. 소극 말고 적극까지. 그래서 위법은 왜 소극이라고 하냐면 어기지 말라는 소리야. 어기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위법의 문제야. 근데 부당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합니다. 합법성은 어디까지만? 자치까지만. 합법 말고 부당까지 들어갔을 때는 단체부터 기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다시 마무리할까? 전액 누가 된다? 지방이. 전액이나 일부 분담할 수 있다는 거고 전액 위임기관이 줘야 돼요. 조례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관여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왜 지방사무니까 얘는 안 돼요. 지방계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사후만 돼요. 얘도 사후만 돼요. 다만 얘는 위법밖에 안 되지만 얘는 부당도 가능해. 위법을 소극이라고 그러고 부당을 적극이라고 그래요. 위법을 합법성 여부고 부당 문제는 공익 여부예요. 공익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다 됩니다. 위법, 적극 다 되고요. 하다보면 사전 예방까지 가능해요. 얘가 제일 강력해요. 처음에만 여러분 지금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4번입니다. 기관 임사무 누구한테 위임했다고? 자치단체 장한테. 틀렸죠. 국가나 상급으로부터 지방자치 맞네. 장에게 위임했으니 맞았네.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합니다. 이때는요. 이 친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라 위임기관의 하부기관이에요. 됐지? 하부기관이야. 국가 위임했다. 국가 하부기관이고 시도가 위임했다면 시도의 하부기관이에요.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고 1번 맞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 부산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산시장으로 일하는 거야? 국가 하부기관 일하는 거야? 이게 애매해요, 이게. 왜 이 사무가 기관 임사무인지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지방 공무원인지 국가 하부 공무원인지 애매해, 지금.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이 기관 임사무 때문에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가 애매해져요. 그 얘기야, 지금. 맞는 말이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틀렸어, 이거. 답은 2번입니다. 다시. 기관 임사무가 되게 많아요. 한 40% 이상 기관 임사무인데 걔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기관인지 지방기관인지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답은 2번이고요. 이 결과 이 기관 임사무는 지방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란 말이야.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킨다 맞는 말이고 맨 마지막에 이건 누가 보다시피 only 위임기관 업무야. 중앙통일성 요구될 때는 자치사무나 단체가 아니라 기관으로 할 겁니다. 됐지?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옳은 거네요. 자치사무와 자치사무는 전액, 단체는 분담합니다. 틀렸죠? 경비 전액은 자치사무, 분담하는 게 단체, 전액을 위임기관 주는 게 공동 주는 거는 틀렸어 이거. 전액은 기관이 돼야 돼.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단체는 틀렸죠.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에게 위임돼야 되고 단체가 바로 뭐다? 자치단체야 지금. 그래서 다시 기관 임사무가 자치단체장에게 단체는 자치단체한테. 됐지? 그러니까 다시 부산시한테 위임된 게 뭐다? 단체 위임사무. 부산시장에게 위임된 게 기관 임사무예요. 됐지? 다르지 이거는. 맨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다음에 어디까지 조례 지정 가능하다? 단체까지. 3번이 맞네요. 기관은 뭐가 안 돼? 조례 지정이 안 돼, 원칙적으로. 그럼 예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어. 왜? 위임할 때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임 조례로 할 건데 우리 안 나와요. 위임 조례 행정법이 나올 겁니다. 그치? 행정법 배워다시고 어차피. 물론 행정법 선생님들은 이거는 뭐 그 행정에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야, 위임 얘긴데 왜 우리한테 배우라고 그래? 너네 거지. 자, 4번입니다. 자, 어디까지가? 단체까지가 사무감사 조례됩니다. 기관은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있어. 국가가 위임했는데 국회가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다? 부산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가 감사한다? 부산시 못해요. 다시 할게. 중앙이 부산시장한테 위임한 거야. 됐지? 근데 중앙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못한다? 부산시 의회가 못해요. 근데 중앙이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부산시 의회가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디까지는 그래서 자치사무하고 단체까지 누가 관여한다? 지방의회 관여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됩니다. 이거는 안 돼 원칙적으로. 그 얘기가 밑에 있습니다. 틀렸구나 이거는. 자치사무가 어디까지? 단체까지가 관여 가능해요. 기관은 관여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관여가. 자, 그럼 옳은 건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 맞나요? 3번이 맞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민 참여인데 이것이 하나 나와. 그래서 주민 참여 문제 무조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물어봤을 때 순서를 물어봐요. 대중형 때 뭐가 들어온다? 일명 청구권이 들어와요. 청구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조례 제정하고 주민 감사가 있어. 이게 몇 년도 들어온다? 99년도 들어와요. 99년도에 98년도 법 만들어지고 99년도에 시행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다? 주민투표야. 주민투표가 원래 94년도에 법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에 근데 따로 법률을 만들라고 법률을 언제 만든다? 2004년도에 만들어요. 2004년도에 가야 뭐가 돼? 주민투표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청구권이 몇 년도? 99년도. 주민투표법이 언제? 2004년도. 그 다음에 주민소송이 언제다? 2006년도예요. 6년도에 주민소송이야. 그치? 그 다음에 주민소환이 언제다? 2007년도가 돼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다? 조례 지정과 감사가 99년도, 주민투표가 2004년도, 주민소송은 2006년도, 주민소환이 언제다? 2007년도예요. 몇 번이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청구제도가 99년도, 투표가 2004년도, 그 다음에 소송은 2006년도, 소환이 2007년도예요. 이거 외워놓으십시오. 잘 나오니까. 답은 1번입니다. 밑에 감사 청구제도 몇 년도? 99년도예요. 감사도 청구권 99년도에 전부 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주민 참여는 전부 다 뭐다? 직접 민주주의예요. 직접 참여라고 그래. 바로 주민 참여 결정할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고 주민 참여 제도는 뭐가 있다? 투표와 소환과 소송이 있는 거 맞고요. 자, 다 지방자치법에 있어. 근데 유일하게 지방재정법에 있는 게 뭐가 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만 어떤 법이다? 지방재정법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뭐다? 지방자치법이야. 따로 법률 또 지방 요것만 따로 해도 요것만 지방지정법, 나머지 전부 다 지방자치법이야. 또 전부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다? 주민 투표법이 있어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 뭐가 있다? 조례 제정 개폐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법률 따로 있어. 누가 있다? 다시 전부 지방자치법이 있어. 근데 지방자치법에 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법률을 정할 건데 법률이 있는 게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그 다음에 조례 제정 개폐 청구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법률이 있어요. 뭔 없다? 주민소송법은 없어요. 주민소송법이 없고 지방자치법이 있고요. 만약 지방자치법이 없다 그러면 행정소송법이야. 다시 한다. 이 주민참여제도 다 어디 있다? 지방자치법이에요. 유일하게 누구만? 주민참여예산제도만 지방재정법이야. 됐지? 그 다음에 별도 법률인 게 세 가지가 있다. 누가 있다? 조례지정개폐,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 법률이 있어요. 주민소송법은 없어요. 됐지? 지방자치법이야. 그리고 만약 지방자치법이 없다 그럼 뭐다? 행정소송법이 적용돼요. 행정소송법이. 답은 2번 맞죠? 자, 여러분 단체장은 전체예요. 지역구는 그 지역만 들어가는 거야. 3번도 맞습니다. 지역구 지방의원은 소환이 가능한데 그때는 전체가 아니라 뭐다? 그 지역구만 소환에 투표가 됩니다. 그렇지? 부산시장이란 부산시 전체예요. 부산진구청이란 진구청 전체예요. 근데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구만 가능하고 그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안 됩니다. 소환이. 모든 지방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지? 비례대표는 빠집니다. 이거는 이따 나올 겁니다. 3번도 맞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은 18세가 아니 17세가 아니라 18세가 돼야 돼요. 누구만 19세다? 소환만 19세야. 소환법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다 18세인데 선거도 18세. 선거도 그렇지? 하다못해 단체장의 피선거권도 18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 됐는데 진구청 갔는데 진구청장이 18살 먹은 애가 지금 당선되고 올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장담 왔는데 여러분 은퇴하기 전까지는 20대 초반에 단체장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반은 너무했고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상징적으로라도 20대 한 중반애를 단체장 후보로 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젊은 애 표 받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나는 갔는데 25 먹은 애가 구청장 앉아가지고 막 이거 하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 새끼 이거 죽겠네 이거. 30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있는 거고. 국회의원 30대가 있는데 뭘 그래. 단체장이 왜 안 나올 것 같은데. 18살부터 이제 단체장 가능. 얘는 25살 이후였거든요.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급도 이제 18살 내려왔어요. 올해 7급에 이제 붙은 애 18살 붙은 애가 4명인가 있더라고요. 됐지? 만 18살이니까 20살까지 18살이 이제. 그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너의 그 상사가 그러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버텨야 돼? 모르겠어. 갈게요. 난 궁금한 게 있어. 걔가 근데 몇 만, 10만 이상을 뭐 해봤나?
그러지 말고 구멍가게부터 한번 성공해보고 올라왔으면 좋겠어. 집 기초부터 하시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건 장도 좀 해보시고. 야, 부산 진구청이 네 뭐 경력에 그 스펙 쌓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사람이 사는데. 그렇지 않나? 그런 거는 좀 해보고 좀 와가지고 뭐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 결혼도 해보고 애도 좀 낳아보고 그래보고 사람도 관리해보고. 애도 안 낳은 게 하니까 집 난리야 지금. 노래 안 할게 그냥. 나는 걱정이야 진짜. 애가 아프면 병원 어떻게 할까. 그치? 너는 주치의가 있잖아. 난 없잖아. 그런 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있으니까. 옛날에 그 어디 갔는데 무슨 누구 우리나라 최고 법대 나온 새끼가 뭐 기득권 얘기하더라고. 니같이 기득권이 병신 새끼야 그랬어요. 얘기하지 마 씨발. 와서 그냥 오히려 기득권 얘기를 얹었어. 건영이 나한테 와 돈 없다는 거 뭐가 달라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 안 그래도 돈 없어 죽겠는데. 아 거지가 와서 돈 없다가 막 같이 할 수 있는데 건영이 그래면 난 열받잖아. 놀리는 거밖에 더 돼 나한테. 그렇지 않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고 있어. 저기를 가만히 있거나 그냥. 슈타인 형이 아인슈타인이 와갖고 나 요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씨발 때릴 수도 없고 이제. 그치? 네가 안 돌아가면 나 병신한 소리잖아 지금. 욕한 거밖에 안 되지 지금. 좀 봤으면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몸이 안 좋아 그러지 마. 할머니 놀리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잖아. 요새 건강이 나빠진 것 같아. 놀려 새끼야. 뭐 바꿀까 그럴 거야 그냥. 그때 하나님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 싹 바꿔주고 그냥. 그렇지. 갈게요. 어쨌든 이거 하려고 나한 게 아니었는데 18살이 아니라 다 바뀌었어. 누구만 안 바뀌었다고? 소아만 19살이에요. 걔만 지금 안 바뀌고 있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자 17세는 없습니다. 17세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돼? 법률이 바뀌어야 돼요. 다 법률에 18세니까. 그렇지? 조례로 못 바꿉니다. 물론 조례로 17세 바꿀 수도 있어요. 언제? 법률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18세는 뭐다?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 얘가 들어왔어.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정보 공개 요구가 들어와요. 물론 정보공개법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 제도가 없었어. 지방자치법에 정보공개 제도가 들어와요. 됐지? 물론 이 정보공개 제도 되어도 그전에도 이미 가능했어. 다만 지방자치법에 얘가 들어온 건 언제다? 21년도예요. 새로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게 4번입니다. 자, 규칙은 누가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 요구해요. 옛날엔 지방의회가 아니라 단체장한테 요구했어. 근데 지금은 단체장이 아니라 누구다? 지방의회야. 지방의회 조례 청구할 수 있고요. 규칙은 누구한테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합니다. 단체장한테. 근데 원래 규칙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어야 돼. 이거는 조례로 해야 돼요. 근데 조례가 위임했어. 위임했는데 원래 조례가 이걸 해야 되는데 위임할 수 있잖아. 그럼 규칙으로도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걸 정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안 돼. 원래 권리 의무는 누구로 해야 돼? 조례로 해야 돼요. 근데 조례가 규칙한테 위임해 버렸어. 그러면 규칙으로도 위임 받았을 때는 권리 의무 관련된 걸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만 의견 제출 가능해요. 그렇지? 딴 건 안 됩니다. 너 주민의 권리 의무 관련된 것만 의견 제출할 수 있지 다른 건 의견 제출이 안 돼요. 그렇지? 다시 할게. 규칙으로는 주민의 권리 의무를 못해요. 원래 못하는데 조례가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럼 조례가 위임해서 규칙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걸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너가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거야. 너의 권리 의무와 무관한 건 의견 제출이 안 돼요. 됐지? 근데 의견 제출만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건 단체장이 하는 거지. 안 받아들여도 할 거 없어. 이거는 의견만 제출하는 거야. 그냥. 자,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9번. 예산가치 극대화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봐봐 생각해봐. 어떤 돈이 있어요? 효용성을 키울래요? 효용성 키우지 않는 게 그 예산가 극대화야. 이거 말고 뭐가 있다? 주민 대응성이 있어요.
이건 경제 가치고 이건 정치 가치야. 자, 그럼 질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효용성 쪽이야, 대응성 쪽이야? 대응성 쪽이에요. 이걸 키우자는 게 아니야, 지금. 가겠습니다. 자, 재정 지출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인정되면은 감사 청구는 상급 기관에 해. 이걸 만약 법원에 한다면은 위법밖에 안 돼요. 근데 법원이 한 게 아니라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해요. 이러다 보니까 법령 위반도 되고 뭐도 된다. 부당도 돼요. 공익도 돼요. 1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감사는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의 문제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소송법 따로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소송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없다면은 행정소송법이 들어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야. 자, 법을 보시면 편성 등이야. 예산 과정이야. 근데 뭐는 안 된다? 편성 심의와 특히 의결 과정은 안 돼요. 그럼 편성 등이니까 편성만 가능한 건 아니야. 집행이나 딴 데도 가능해. 가능하지만 심의 의결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조심하자. 3번 가봐. 편성 단계가 원칙이에요. 근데 편성 단계만 가능한 게 아니라 편성 등 예산 과정이니까 다른 과정에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는 안 된다? 지방 의결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의결 대상이 안 돼. 이거는 다시 맞습니다. 편성 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예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조심할 게 있다. 중앙도 국민참여 있어 없어? 있어요. 다시 지방은 지방 주민참여, 중앙은 국민참여야. 있어. 근데 지방은 뭐가 있다? 주민소송이 있어도 중앙은 뭐가 없다? 국민소송은 없어요. 됐지? 다시 달아.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어. 여기에 누가 참여할 수 있다? 국민 참여할 수 있어. 기재부가 총괄이에요. 지방이 할 때 주민 참여야. 지방은 주민 참여로, 중앙은 국민 참여를 합니다. 국민 참여는 국가지정법, 주민 참여는 지방지정법이에요. 다 가능해요. 근데 지방은 뭐가 가능해? 소송이 가능해요. 근데 중앙은 국민소송은 없어요. 국민소송은. 국민소송이 있으면 이번에 소송 다 하겠지. 뭐 특활 비자 소송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가겠습니다. 요번에 그 재밌더라고. 대통령이 거부권 되게 많이 행사자 있잖아. 요번에는 국회가 중앙정부 예산 다 삭감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앙정부 예산 삭감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어요. 국회가 땅땅 때려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이길지 궁금해요. 그래서 1년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과연 이번에 예산 삭감했을 때 부처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긴 해요. 근데 부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 전속권 아니니까. 됐지? 삭감되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제. 특활비는 전혀 다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되겠어요. 재밌더라고. 과연 그 삭감했을 때 그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해요. 옛날에 검사가 기재부를 압수조사했다? 근데 미쳤다고 그랬어. 내년 삭감 예산 어떻게 받으려고. 그치? 기재부가 제일 셌거든요. 근데 기재부가 약해진 거가 봐. 기재부가 삭감하면 그만인데 삭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라니 준 것 같아 그냥. 근데 국회는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다 삭감했을 때 어떻게 나와 궁금하긴 하더라고. 올해 예산 편성이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온지. 삭감해서 어떻게 되나. 가겠습니다. 그 국회의 전속권은 그건 증액은 뭐가 필요? 증액이나 세비목은 정부 동의 필요해요. 근데 삭감은 국회 마음대로야. 동의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대하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국회직에 뭐가 나온 줄 알아? 국회 요번에 며칠 전에 시험 본 거? 저번 주에 쩌저저 문제 본 거? 요게 나왔다. 배우자가 뭘 받았다. 이게 나왔더라고. 내가 그 문제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이런 배우자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에 대한 처벌권 없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직자는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성결이형을 지금 내고 낸 것 같아. 배우자가 받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신고해야 돼? 그 공직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결이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법이 어긋난 거 맞아 안 맞아?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어도 공직자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처벌해야 되겠지.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들어가야 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됐죠? 그러니까 배우자 처벌 규정 없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는데, 근데 공직자 신고 규정이 있단 말이야. 신고 안 했잖아 지금. 그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제는? 큰일 났어 나는. 근데 그게 올해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5로 나왔어 동그라미로. 됐지? 재밌어요. 그게 국회의원이 나왔더라고. 행정부는 아마 그 인혁처가 냈으면 걸려서 못 냈을 텐데 국회의원이가 낸 것 같아 그냥. 됐지? 나중에 문제 한번 봐봐요. 국회의원 문제가 좀 공개됐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그 지문은 처음 나와서 시험에. 아휴, 정말 그냥 받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지. 미안하다 다시 안 할게 이러면 되지. 뭘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앉았어 그냥. 쪽팔리게 시리. 갈게. 1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틀렸어. 주민소송은 있다 없다? 있어도 국민소송은 없어요. 다음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주민소환입니다. 얘가 유일하게 법이 안 바뀌었어요. 얘만 몇 세다? 19세야. 그치? 얘는 3분의 1이 투표해야 돼요. 3분의 1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왜 가장 유력할까요? 바로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강력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단체장 가능하고 지역구 의원 가능하고 교육감 가능해요. 근데 비례대표는 안 됩니다. 됐지? 다 되는 건 아니야. 선출직 지방 공무원이니까 비례대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이 틀렸고요. 너 언제든 잘릴 수 있어. 위법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 정치 문제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심리 효과 크다 안 크다? 큽니다. 자, 가장 관할구역이 넓은 게 누구다? 부산시장.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주민의 10%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진구청이 15%야. 진구청에 2명의 시의원들이 있어요. 시의원들은 20%야. 그래서 부산시장 광역장이 10, 기초장이 15, 의원들은 20이에요. 됐지? 그래서 틀렸죠? 군수니까 10이 아니라 15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산시장이 10, 군수나 구청장들은 15, 나머지 의원들은 20이에요. 전부 다. 8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야. 자, 자치구는 어디만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만 있습니다. 맞는 말. 자, 자치구, 여러분. 자치구는 법인격이 있어요. 그치? 지방자치단체는 뭘 한다? 법률로서 바꿔요. 법인격이 존재하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인데 단순한 경계 변경. 예를 들어서 이 부산 진구의 점포동이 부산 진구였는데 이거를 일부를 연산구로 옮길 거야. 이런 경계 법인격 그대로예요. 진구 그대로 있고 연산구 그대로 있어. 일부 지역만 바꾸는 거야. 이게 경계 변경이라고 그래. 이 경계 변경 말고 구역 변경인데 구역 변경에 뭐도 있다? 패치 분합도 있어. 패치 분합이라고 그래요. 이 구역 변경 넓은 개념, 이 넓은 개념 안에 누가 있다? 패치 분합과 경계 변경이 있어. 이건 법인격이 닫혀요. 이건 법인격은 그대로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명칭 변경이 있는데 명칭 한자가 있고 한글이 있어. 부산을 부경으로 바꿀 거예요. 한글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뭐로 한다? 법률로 해야 돼요. 근데 한자 명칭은 뭐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대통령 이게 다 법률인데 전부 다 법률이야. 법률인데 요거 단순한 경계 변경하고 한자 명칭만 뭐다?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한자 경계령이야. 한자 명칭하고 단순한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 패치 분합이나 한글 바꾼다 다 법률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는 뭐가 원칙이다? 법률이 원칙이다. 됐지? 법률 원칙이고 단순한 경계 변경하고 한자만 대통령령이다. 자치단체 아닌 것들 있지. 일반구나 읍면동 전부 다 뭐다? 조례예요. 자치단체는 법률, 자치단체가 아닌 건 조례야. 됐지? 이건 원칙이야. 다시 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어. 법률로 바꾼다. 나머지는 조례다. 됐지? 반면에 자치단체인데 단순한 경계 변경하고
한자 명칭만큼은 그때는 대통령령이에요. 중간쯤 됩니다. 2번입니다. 자치구가 아니잖아. 자치구가 아니니까 뭐로 한다? 전부 다 조례입니다. 자치구가 아니니까. 됐지? 조례야 조례. 읍면동이나 일반구는 전부 다 뭐다? 조례입니다. 자치구가 아니니까. 만약 자치구를 바꾼다, 그땐 법률로 해야 돼요. 법률로. 그치? 자, 3번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할 사무가 법령 위반했다, 공익이다. 감사 청구합니다. 감사는 법령도 되고 조례도 공익도 가능해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 틀렸나 보네. 비례 빠집니다. 모든 지방의원이 아니라 선출직 지방의원만 비례표 빠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지방자정법에 범위 없어요. 편성 등 예산 과정이야. 범위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범위 없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편성 등 예산 과정이고 의결사항만 제외해요. 의결사항만. 답은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주민 단체장은 반드시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이야,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데 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야.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해야 돼요. 잠깐만.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민참여사제도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이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 조례, 광주 조례, 대구 조례 다 다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말은 맞다면 지방별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필요한 건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 다를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누가 평가한다? 행안부가 평가할 건데, 행안부가. 그래서 주민참여는 행안부가, 국민참여는 기재부가 총괄해요. 주민이니까 지방 다 행안부야, 그냥. 자, 다시 2번입니다. 단체장은 반드시 대통령령에 의해서 마련해야 돼요. 반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한 게 누구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북구예요. 광주광역시. 기초가 제일 먼저였고 2006년도에 임의 규정으로 2011년도가 필수가 돼요. 다시 기초조례가 2004년도가 제일 먼저야. 기초조례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임의 규정이 2006년도, 필수 규정이 11년도예요. 그렇지? 임의로 2006년도, 필수로 11년도. 국가재정법은 18년도 들어와요. 18년도부터는 국가도 합니다. 국가도. 그래서 기초가 먼저였다. 그 다음에 광역이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2006년 임의로 들어왔다. 필수가 11년도다. 18년도엔 어디로 들어온다? 국가까지 들어왔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한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제일 먼저다. 우리는 기초가 먼저였다. 그다음에 광역 들어오고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심의 의결 사항은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왜 침해하냐면 봐보세요. 주민들이 이의해서 편성했어요. 자, 심의 의결은 참여가 안 되지만 이 심의 의결 중에 주민 요구한 걸 삭감하기 쉬울까? 그럼 다음 선거 어떻게 하려고? 이해됐죠? 다시 할게. 심의 의결 사항은 참여가 안 돼요. 참여가 안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지방 의원들이 삭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 다음 선거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삭감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내 심의권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참여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 해가는 거, 참여 안 되지만 참여 안 되더라도 심리적으로 내가 삭감하기 어려워져요. 주민들이 요구한 거니까. 됐지? 자, 3번입니다. 참여예산제도 옳지 않은 거네요. 1번입니다. 단체장은 반드시 예산을 첨부해야 돼요. 첨부만 하면 되는 거야. 꼭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첨부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죠? 필요한 사항은 뭐로 한다? 조례입니다.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합니다. 됐지? 그다음 11년도에 뭐가 되었다? 의무가 되어서 필수가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합니다. 뭐가 틀렸어 지금? 뭐 틀린 거 없는데 뭐가 틀렸지? 11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야. 미안해, 3번 틀렸어.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재정법이에요. 재정법. 야, 이거 틀리네. 그지? 지방자치법이 없습니다. 얘만 지방재정법이 다 지방자치법인데. 그치? 자, 그다음 행안부가 합니다. 국민참여 누가 한다? 기재부가, 주민참여 행안부가 합니다. 행안부가 총괄이.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주민참여입니다. 좀 쉬었다가 맨 마지막에 재정할게요. 재정이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해요. 그 친구가 한 문제고 두 번째가 지방재정일 거예요. 쉬었다 할게요.